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 예. 있지만 예, 예, 이봐,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는 갑질이죠. 예.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재신문 논설위원 이상문입니다. 이상문 TV도 운영하고 있죠. 오늘은 이상문 TV에서 특별한 대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항에 세관의 그 문제점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오늘 방송의 그 아웃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고 대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송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하고 있는 이 방송에서 그 갑질이라는 용어가 좀 나오는데, 이 갑질이라는 것은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과잉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원리 원칙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좀 안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이제 갑질이라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이해해 주시고 이 방송을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9월 10일 날 추석날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그 고려청자 준보물급입니다. 고려청자 운항문 편호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사실 강제로 유치시킨 거죠. 예, 강제로 압수시켜갖고 압수해서 그 유치를 시켰는데, 이 사실 우리 고미술품, 골동품 100년 이상 된 것은 사실 면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면세로 되어 있는데 100년 안쪽인 도자기는 세금을 물려야 된다고 해서 압수를 해서 유치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매번 공항에 들어올 적마다 사실 이런 일이 몇 번을 겪었습니다. 몇 번을 겪어가지고 사실 이거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고미술품에 감정하면은 이상문 하면은 고미술품의 감정 전문가로 다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외국에서 100년도 안 된 거를 갖고 올 리도 만무고, 또 설령 또 100년이 안 된 걸 갖고 온다 하더라도 사실 역사적인 자료가 된다든가 뭔가 자료가 될 때 근대사의 자료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 100년이 안 된 도자기를 물론 갖고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그런 것까지 세금을 물린다고 하면은 이건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겁니다. 100년이 안 된 것 중에서 물론 세금을 물릴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영국제 무슨 본차이나 홈 세트라든가 뭐 프랑스제 사치품 커피 세트라든가 그런 사치품이 아닐 경우에는 사실 도자기도 100년이 안 된 도자기라 할지라도 사실은 다 미술품으로 속하는 겁니다. 예술품이고 미술품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만드신 것도 역시 다 예술품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사실은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100년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무슨 사치품이 아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무슨 홈세트라든가 명품 도자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건 그냥 육안으로 봐서도 세관원들도 육안으로 봐서도 대부분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그대로 그냥 내보내 주셔야 될 텐데, 굳이 압수를 해서 유치를 시킨다는 것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만약에 그걸 운반 과정이라든가 해서 만약에 세관에서 잘못해가지고 그 물건이 깨진다 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이 고미술품의 책임이라는 것은 그냥 돈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고미술품, 예를 들어 고려청자를 깨뜨렸으면은 그 고려청자가 800년 되고 900년 된 그런 고려청자를 900년 전으로 올라가서 만들어 올 수도 없고, 네, 그걸 가격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고미술품은 파는 사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또 사는 분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걸 얼마를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걸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건데, 여기 공항에 들어올 때 제가 싸갖고 들어온 물건 2점입니다. 2점인데 그 옆에 보면은 투명으로 된 비닐 봉지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투명한 봉지가 있는데 이 봉지에 담아 가지고 어느 창고로 가든지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어디에 부댄다면은 바로 깨질 수 있는 그런 비닐봉지예요.
이게 완충장치가 되어 있든가 해서 웬만큼 부대 가지고 뭐 깨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 완충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주머니라든가 그런 가방이라든가 이런 데 넣어서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이거 운반하는데 이거 만약에 하나라도 깨진다면은 이거는 문화재 파손죄로 걸릴 수도 있고 다시는 만들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사실 엄청난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냥 그 즉석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내보내 주는 게 원칙이지 만약에 그걸 그 어디 창고라든가 어디에 보관을 했을 때 또 운반 과정이라든가 이랬을 때 어디 한 군데라도 깨지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재가 하나 손실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서 뭐 즉석에서 이렇게 보시고도 답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즉석에서 우리 저 세관원들이 사실은 뭐 아주 무식한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관원들도 사실 어느 정도의 상식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아마 보면은 아 이거는 사치품이 아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뭐 100년이 안 된 물건 중에서도 작가들이 만든 게 많이 있습니다. 피카소도 도자기를 만들었고 또 우리나라 뭐 유명 화가들도 그 도자기를 한 번씩은 다 만들어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에 또 그 세라믹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도자기도 뭐 해외에 나갔다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다 미술품 아닙니까? 미대생들이 만드는 도자기가 그게 미술품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니까 사실 누가 봐도 육안으로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을 정도인데 그런 거를 굳이 압수를 해서 그거를 유치시킨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KBS 진품 명품에서 뭐 만 23년 동안을 제가 감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감정의 숫자만 해도 수십만 점을 감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정부 미술품 관리 자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한국문화재신문에 제가 논설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우리나라 그 한국고미술협회에서도 감정위원으로 오랫동안 제가 감정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그 세금을 안 내서 압류당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압류당한 물건도 제가 이제 그 감정하는 걸로 해서 그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문화재 감정, 고미술품의 감정, 골동품의 감정을 누구 못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100년도 안 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올 리가 절대 만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바로 판단해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저 판사님이나 검사님들도 그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상 참작. 그 정상 참작이라는 게 사실 세관원들도 보시면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제 얼굴만 봐도 다 알지 않습니까? 공항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100년도 안 된 물건을 갖고 올 리가 없다. 그러면 가방 속에서 만약에 그 명품 도자기라든가 뭐 프랑스제 뭐 커피 세트라든가 홈 세트라든가 뭐 이런 게 명품 도자기가 나왔을 때는 그런 건 뭐 세금을 물려야 되겠죠. 그런 게 아닐 것 같으면은 사실 즉시 통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굳이 그거를 압수를 해서 유치시킨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사실 일종의 갑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사실 이게 보통 문제점이 아닌 게 제가 원해서 유치를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관에서 필요로 해서 그거를 유치를 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원해서 유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보관해 놓은 게 아닌데 나중에 찾아갈 때 보관료를 물으라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은 진행하는 사람이 짐을 들고 진행하는데 코인박스에서 그거 여기다 맡기고 가라고 강제로 해놓고 나중에 찾아갈 때 돈 내고 찾아가라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원하지 않는데 유치를 시켰으면은 사실 보관을 제가 원해서 보관을 해놨다면 보관료를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은 제가 원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무슨 불법을 저질러서 한 것도 아닌데 또 보관료를 내라는 것은 이건 무슨 뭐 돈 벌기 위해서 공항에서 세관원들이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렇게 출연하신 우리 장순배 기자님,
잠깐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사단법인 대한방송 언론기자연합회 장순배 기자입니다. 우리 장순배 기자는 지금 기자 생활 몇 년이나 하셨죠? 예, 25년 했습니다. 아, 25년이요. 예, 예, 예. 네. 보통 뭐 물론 뭐 기자 생활도 하시지만은 지금 저 하고 계시는 그 기자 생활 하시면서 또 행사 같은 것도 하시죠? 네, 제가 분기별로 1년에 행사를 4번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행사죠, 그게? 요번에는 이제 9월 23일 날, 네. 예, 강남에서 엘리안 호텔에서 예. 이렇게 이제 한국을 빛낸 글로벌 백인 대상과 그다음 또 우리 CEO 선발대회 그리고 우리 이렇게 시상식에 온 우리 CEO들을 서로 연결해서 비즈니스를 이루게끔 하는 그런 또 교류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해외에서 일본에서 네. 들어오다가 네. 그 공항 세관에서 네. 제가 그 우리나라 문화재를 네. 들여오다가 네. 강제로 그 압수돼서 유치됐던 물건을 찾으러 한번 같이 갔었죠. 네, 취재차 같이 갔습니다. 네, 취재자님 같이 갔다가 네. 별로 뭐 취재는 못했고 네. 그냥 물건만 찾아 갖고 왔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예,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제가 일본에서 들어오다가 네. 또 그런 문제점이 또 생겼어요. 아. 예, 또 일본에서 그 참 우리나라 그 거의 문화재 정말 그 보물급에 속할 정도로 그런 문화재를 가져오다가 일종의 그 압수됐죠. 네. 압수돼서 그 이제 유치돼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아직 연락이 안 와서 지금 아직 찾으러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네, 그런 문제가 사실은 참 그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 장 기자님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본 공항 세관은 어떻게 우리 교수님이 가실 때 어떤 처우를 해주시고 계시죠? 일본에서는 뭐 꼭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전 네. 세계 어느 공항에 가도 네. 이 고미술품을 그 압수해가지고 예. 그 무슨 뭐 감정을 한다거나 뭐 유치시켜서 감정을 한다거나 이런 공항은 아직까지 전 본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소위 그 문화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 세관에서 그러니까 공항 세관 그 공항 세관에서 그 우리나라 문화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걸 갖다가 강제로 압수해서 그래서 그걸 그 유치시키고 사실 이런 공항이 전 세계에 없습니다. 어느 공항을 가도 저는 뭐 이제 그 전에 그 외국에서 이 업을 많이 했는데 네. 예, 근데 그 외국의 그 어느 공항을 가도 이런 공항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공항은 네. 사실 우리나라 공항이 말로만 선진국이지 선진국이 아니에요. 네, 네. 이거 정말 우리나라 이 전 세계 미개국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짓을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만 이런 참 이런 정말 그 사실 이걸 사실 엄격히 따지게 되면은 사실 일종의 갑질이에요 이게. 그렇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예. 자국의 문화에 어떤 영향력이 문화재. 있는 거를 예. 고미술을 가지고 오면 예. 환영을 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지금 뭐 우리 고미술품을 해외로 반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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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해외 반출을 못하게 돼 있으면은 갖고 들어온 건 여유 그렇죠. 있게 해줘야죠.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맘 놓고 갖고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국의 문화재를 가지고 들어오는데도 공항에서 압수를 해서 그걸 뭐 감정을 해가지고 100년이 안 된 물건은 세금을 물리고 뭐 100년 이상 된 것은 그냥 뭐 또 세금을 안 물리고 이렇게 내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100년이 안 된 물건도 사실 이 도자기 같은 경우에 100년이 안 됐어도 지금 예를 들어서 미술대학 예. 뭐 그 H미술대학 같은데 이런 그런 대학에서 그 도자기 학과가 있잖아요. 세라믹 학과라 그러죠. 예. 뭐 그건 뭐 전국에 뭐 대학에 그런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만든 도자기는 사실 100년이 안 된 도자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일종의 미술품이에요. 예. 미대생들이 만든 미술품이에요. 뭐 화가들도 유명한 화가들 피카소도 뭐 도자기 만들었고 또 우리나라 화가들도 사실 그 유명한 화가들은 거의 다 도자기를 한 번씩 다 만들어 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다 미술품이에요. 예, 예. 이 100년이 안 된 도자기에다가 세금을 물린다는 자체도 좀 잘못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00년이 안 된 물건 중에서 물론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은
영국의 무슨 뭐 홉 세트라든가 네. 사치품 그 무슨 뭐 커피 세트라든가 예, 그렇죠. 뭐 프랑스의 무슨 뭐 유명한 그 커피 세트 뭐 그 일종의 사치품이죠. 근데 그런 도자기는 뭐 세금을 물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건 세관원들이 누구나 봐도 대부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명품 도자기 무슨 뭐 유명한 무슨 뭐 홈 세트라든가 커피 세트라든가 그런 거일 경우에는 뭐 세금을 물려도 괜찮지만은 그렇죠. 예, 예. 사실 100년이 안 된 도자기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까지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제가 누굽니까? 감정을 하시는 분이죠. 아니 감정을 하시는 분을 예. 스스로 이거 예.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면 믿어야지. 이게 예, 지금 사실 감정하면은 예. 대한민국에서 감정하면은 이상문. 그쵸. 예? 그리고 인터넷이든 뭐 네이버든 뭐 네. 다음이든 네. 뭐 이 감정, 골동품의 감정 뭐 이런 걸 치면은 네. 무조건 제 이름이 붙어 나와요. 그쵸.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제가 명지대학에서 그 학생들한테 그 감정하는 법도 가르치고 문화재에 대한 그 수업을 합니다 우리가. 네, 네. 그런 것도 가르치고 있고 또 여기 정보미술품 관리자문위원이에요. 네. 이거는 조달 청장이 이건 그 발행한 거죠. 네. 예. 이 정부미술품 정부가 인정한. 소유하고 있는 미술품도 제가 사실 감정을 해요. 네, 네. 이렇게 해줬어요. 네. 정부에서. 예. 네.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정부미술품 관리자문위원이잖아요, 제가. 네, 그쵸. 예? 예. 또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이에요. 이게 감정위원 위촉장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저 명지대학교 교수 위촉장이에요. 교수 위촉장. 네. 명지대학에서도 저를 인정하니까. 그쵸. 예. 인정해 주니까 저를 교수로 다 임명을 해 주지. 그쵸. 제가 이 도자기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할 것 같으면은 저를 교수로 다 임명해 줄 리가 없지 그쵸.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리고 이것도 감정 위촉장입니다. 이 위촉장은 지금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국세청, 세무서 이런 데서 그 세금을 안 내 갖고 재산 몰수를 할 때 이 고미술품이 나옵니다. 골동품이 나와요. 네. 그거를 감정해 달래는 그런 위촉장이에요. 이거는 네, 또. 네, 네, 예.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사실 뭐 저 한 사람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쵸. 예, 예. 네, 우리 이상문 교수님이야말로 고미술의 감정에 예. 완전 넘버원이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음.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우리의 문화재를 예,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환수해 오는데 100년 안쪽짜리 가지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렇게 예. 나라에서 검증돼서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감정을 해주시는 분인데 예. 근데 어떻게 제가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도 이 압수해 가지고 유치시켜 놓는다는 거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유치시킬 때 그걸 압수를 해 가지고 그걸 그 어느 이제 창고로다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예, 그 가져갈 때도 보면은 예, 제가 살짝 봤어요. 그날 예. 취재차 이제 따라가서 봤는데 예. 세관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미술을 함부로 막 다루고 예. 고미술을 함부로 다 이렇게 자기네끼리 이렇게 막 만져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예. 그렇게 우리 전문가들도 그 하나하나 한 점 한 점 만질 때마다 손이 떨리는데 어떻게 거기서 잘못되면 우리의 그 문화재가 잘못되는 건데 그렇게 그 뭐랄까 전문가가 아닌 그런 세관들은 거기서 그 고미술 갖다가 일반 무슨 그 사치품의 그 명품이 들어와서 마치 압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지난 10일 날 예. 추석날입니다. 추석날. 예, 예. 추석날 12시 25분 비행기를 동경에서 타고 와서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제 얼굴을 이제 김포공항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알죠. 세관 그럼요. 사람들이 다 예. 알고 예. 알면서 일부러 제 가방을 까는 거예요.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열기 전에 나한테 물어봐요. 이 가방에 뭐가 들었느냐. 그래서 내가 고미술품 우리나라 문화재를 내가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 길이다. 몇 점 있느냐. 2점 있다. 그랬더니만 끌러보래요. 그래서 끌러봤어. 끌렀더니 그건 이제 다 압수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 이거 보세요. 예. 이거 비닐루 봉지예요. 비닐루 봉지. 네. 네.
여기 비닐 이렇게 투명 비닐이에요. 투명 비닐에다가 그 중요한 거의 보물급에 속하는 그 도자기를 집어 넣어 가지고 두 점을 한테 집어 넣어요. 집어 넣어 가지고 그거를 유치장소로 가져가는 거예요. 창고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가다 어디 탁 부닥뜨렸다 하면은 그건 박살내. 예. 그러면 그거 잘못되면. 예. 잘못되면은 그 문화재가 하나 파손되면은 그게 이제 고려 시대 때 건데 고려 청자에 속하는 건데 고려 시대로 올라가서 그걸 다시 만들어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다른 것 같으면은 보상을 해줄 수가 있어. 그쵸. 하지만 예, 예. 보상으로서 끝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 문화재라는 것은 보상이 한번 아니죠. 한번 파손이 되면은 이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쵸. 될 수가 어떻게 없죠. 그걸 만듭니까? 그렇죠. 될 예? 수가 없죠.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돈으로 액수로 나가서 보상을 해준다고 쳐요. 그러면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하나 손실되는 그렇죠. 거예요. 우리, 예? 예,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또 하나를 볼 기회를 잃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그걸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정말 예. 엄청 아직이랑 아주 조심스러운 일을 예. 마치 세관이라는 그 어떤 자기네 그들만의 저것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건 이건 진짜 무식한 저것도 아니고 예, 이게 옛날에 예의가 없어요. 예, 옛날에 우리 경찰들이 네. 뭐 그 사람들 죄인들 또 뭐 이런 사람들 잡아놓고 일종의 갑질이라 그러죠. 예, 막 예. 반말 팍 하고 그쵸. 옛날 경찰들은 그랬습니다. 예, 예. 근데 요즘 경찰들은 정말 민주 경찰이 됐어요. 예, 이제는 그쵸. 친절하죠. 예, 이제는 예. 우리 경찰들이 우리나라 경찰분들이 엄청 정말 친절하죠. 친절하고 정말 선진국의 그러한 경찰이 됐어요. 네, 네. 했는데 우리나라 세관은 아직도 아직도 선진화되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국민들을 위한 그런 게 예, 아니라 무시하고 예, 무시하고 자기네가 예. 자기네가 이거를 해야 통과를 시켜야지만이 너네들은 통과할 수 있다. 예, 예, 맞아요. 이런 태도로 예.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옳지 않죠. 이거는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예. 아마 국민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국민들이 아마 생각할 때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그렇죠. 거예요. 아마. 예, 예. 예. 우리 이상문 교수님 우리 이렇게 딱 얼굴만 봐도 저분 뭐 예전에 이미 나라의 국영 방송 KBS에서 예. 그때 몇 년이었죠? 진품명품 제가 23년 했습니다. 2, 3년 하면서 그 뭐 거의 뭐 그리고 또 예. 뭐 네이버든 어디든 다 들어가도 우리 이상문 예. 우리 교수님 이름 석자나 또 얼굴을 모르는 분은 없는데 그 귀한 문화재를 가져오면 환영하고 박수치지 못할 망정 어디서 그래 그 우리의 그 고귀한 문화재를 갖다가 그 세관이라는 그 직종 하나 안에 그렇게 막 다루고 무슨 죄인 취급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가 될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문화재를 소중하게 잘 갖고 오시면 정말 박수를 쳐가지고 우리 자손들한테 잘 물러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갖고 들어와서 일본이 빼앗아간 그 문화재를 갖고 들어왔다 이렇게 저거 할 판에 세관이라는 그 직종 하나 아래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문화재를 함부로 다루고 전 세계에 이런 공항이 없어요. 전 제가 세계에 공항이 없어요. 그날 예. 제가 물건 찾는 날 갔지 않았습니까? 예. 갔는데 아니 무슨 도자기를 마치 무슨 바가지 건네주시듯이 퍽퍽 건네주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세관원이 나 행동하는 게 정말 갑질이 이건 정말 갑질이에요. 본인은 아니라고 할 수 예. 있지만 예. 우리가 처한 입장에서는 갑질이죠. 예. 예. 아니 내 시계를 이 시계를 보고 네. 그 시계 뭐냐고 물어. 아니 세상에 이 시계 우리 저 이상문 TV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네. 방송에서 제 시계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쵸. 이게 예. 이 시계를 예. 이 시계를 무슨 밀수품인지를 알고 예? 그거 뭐냐고. 그 시계 그거 무슨 시계? 아니 세상에 응. 세관원들이 그렇죠. 이 정도의 시계도 몰라보고서는 그냥 무슨 뭐 밀수나 해오는 무슨 뭐 그쵸. 뭐 그런 시계로 이렇게 알고 예 거기다가 이번에 또 들어올 때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보고 지난번에도 또 가져오시더니 또 가져오셨네 이러면서 예? 아니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환수해 오는데 공항에서 이렇게 막 비웃으면서 그쵸. 예? 사람을 같이. 비웃으면서 이 무슨 뭐 제가 무슨 죄인 무슨 밀수품을 다루는 그런 그쵸. 무슨 죄인 취급을 당하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내가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생한 게 거기서 그러느라고 공항에서 한 2시간 시간을 끌다 보니까 건강 공항 문이 다 닫혔어.
깜깜한 밤이었어요. 아 저녁인데 어. 아니 오후에요. 오후인데 네. 오후인데 응. 공항 문이 다 닫혔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비행기가 많이 안 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가려니까 나갈 문이 없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더니 누가 이제 하나 와갖고 이제 문을 따주더라고. 그래서 나왔어. 나왔더니 김포공항에서 서울 들어오는 택시가 한 대도 없어. 예? 엄청 난처하게. 예, 가방은 있고, 예. 예, 한참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택시가 하나 빈 택시가 있어. 그 가보니까 택시 기사가 자고 있어. 그래서 내가 서울을 좀 나가야 되는데 좀 같이 가실 수 없느냐 했더니 나 잠자는데 깨웠다고 말이야. 어? 막 승질을 내는 거야. 막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어? 그래서 거기서 허둥대다가 더 하나 택시가 하나 빈 택시가 있어서 가서 사정을 했어. 그랬더니 안 나간대. 서울 안 나간대. 그래서 내가 사정하면서 내가 배를 줄 테니까 좀 나가달라고. 좀 가자고. 그랬더니 그래서 배를 주고 내가 택시를 타고 나왔어요. 그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받아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 예? 막 어지럼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양재동에 있는 베드로 병원에 가서 네. MRI를 찍고 네. 예? 거기 가서 주사 맞고 내가 여보금 진단서를 띄었어요. 이 진단서를. 너무 속상하셔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네, 제가 그쵸. 병이 났어요. 네, 병이 네. 나가지고 네. 가서 MRI 찍고 이러고 이제 주사 맞고 뭐 치료를 받고 이러고 왔는데 근데 이럴 정도로 예. 우리나라의 공항이 예. 공항 세관이 정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쵸. 예? 예. 예. 아니 그 물건을 예를 들어서 명품을 몰래 가져오다 걸리면 예.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쵸. 우리나라 문화재를 열심히 찾아오시는 분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억지를 막 우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그 이쁘고 아름다우고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 문화재를 자손 대대로 물려줘서 같이 봐야 될 그 물건들을 일본에 많이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찾아오시는데 마치 무슨 밀수품이나 뭐 어디 가서 몰래 빼돌려 가지고 몰래 갖고 들어오는 양 그렇게 세관들이 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예, 궁금한 거. 감정 우리 고미술 감정은 예. 그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아, 이제 고미술 감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사실 고미술 감정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예. 예. 그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 고미술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 고미술을 가르치는데 이게 뭐 이제 진부를 가르치는 거죠. 감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 그 감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사실 이론으로 말로 설명을 해서는 절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물을 가지고 우리가 저 수업을 해야지만이 예. 그걸 알려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이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뭐 20년 이 업을 해갖고서는에도 그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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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과학적으로도 좀 있을까요? 아, 근데 과학적으로 네, 연대 측정이 되죠. 연대 측정기가 사실 과학적으로 연대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뭐 다 아시는 탄소 측정 기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탄소 측정 기계는 그 탄소 12, 13 그러니까 탄소를 12, 13, 14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 중에서 탄소 12, 13은 안전성 동위 원소라 해서 변하지 않아요. 천년이 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탄소 14는 5,730년만큼 반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5,730년을 반감기라 그럽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그걸로 해서 데이터를 내서 이제 모든 이제 그 미술품, 아니면 고미술품 뭐 이런 거를 데이터를 내서 그 이제 측정을 해서 연대 측정을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건데 사실 그 지금 현재 나온 기계가 탄소 측정 기계도 있고 또 그 영국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열 루마니아 센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연대 측정 기계인데 그거는 이제 히로시마 원폭
됐을 때 그 원폭 피폭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 그걸 측정하는 기계인데 그걸 해서 이제 연대 측정 기계를 만든 거예요. 예. 근데 그 기계도 역시 그렇게 해서 연대 측정을 하는 거예요. 또 요즘에 중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있죠. 질량 분석기라 그러죠. 질량 분석기. 그건 질량 분석기라는 게 지금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도자기를 분해 그러니까 비파괴로다가 해서 뭐 무슨 질량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철이나 동이라든가 뭐 규산이라든가 무슨 이제 그 도자기에 섞여 있는 그 물질을 측정하는 거예요.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섞여 있다는 그게 이제 질량 분석기라 그래요 우리가. 근데 이런 모든 그 연대 측정 기계를 사실 정말 발굴을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이 기계를 속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 루마니에 센서 같은 기계는 우리 그 공항에 보면은 엑스레이 투시기가 있죠. 그렇죠. 엑스레이 투시기에다 몇 번만 넣었다 꺼냈다 해도 막 몇백 명씩 연대가 올라가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기계 그러니까 탄소 측정기도 역시 탄소 14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 14를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물론 뭐 이제 화공약품을 사용해서 죽일 수가 있고 한데 만약에 가짜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은 그 탄소 14를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기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만든 기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속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는 데는 사실 기계가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그 기계를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 감각, 그러니까 오감, 이 오감은 속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감정하는 데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감정하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고미술 예. 감정을 그 숱하게 많이 하셨는데 예. 우리 교수님은 도대체 인생에 있어서 지금 연세가 꽤 많으신데요. 예, 걱정돼요. 저는 또 건강 개인적으로 해서 저기 얼마나 많은 점을 우리 좀 감정하셨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감정의 숫자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예, 물론 뭐 제가 이제 이상문 하면은 도자기 감정이라 그러죠, 다들. 네. 예. 도자기만 쳤을 때, 그러니까 그림, 뭐 도서와 뭐 금속 제가 다 감정을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도자기 감정만 쳐서 뭐 한 달에도 보통 뭐 진품 명품 할 때는 보통 뭐 20점 이상, 예, 한 번에 한 20점 이상 감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이제 감정하는 것도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제가 그냥 뭐 23년 동안 그러니까 진품 명품 하는 동안만 쳐도 그것만 쳐가지고도 수십만 점이 되겠죠. 그렇죠.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20만 점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럼 20만 점을 아마 종합운동장에다가 깔아놓는다 그러면 아마 종합운동장이 꽉 찰 거예요. 그렇죠. 예. 엄청나죠. 그 정도로 제가 감정을 많이 했습니다. 또 물론 감정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도 사실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예. 우선 제가 이제 저는 그 이공계통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화학이라든가 물리를 좀 많이 공부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원소기호 같은 거라든가 무슨 뭐 이 과학적인 무슨 뭐 이런 물리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공부를 제가 좀 했기 때문에 사실 감정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게.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이 감정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감정은 숫자가 저만큼 되는 사람 아마 절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제가 가지고 들어오는 공항에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을 갖다가 강제로 압수해서 유치를 시킨다는 것은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라를 나름대로 대표하는 감정 하고 계시는 분인데 아니 우리나라 문화재를 알아서 갖고 오는데 거기에 무슨 토를 달고 더 중요한 거 유치를 시키면은 그 물건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찾으러 갈 때 같이 갔었잖아. 예. 가니까 거기 그 보관료를 내라 그러잖아요. 보관료. 유치시켰
그러니까 유치시켰던 보관료를 내래요, 저보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관료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보관을 맡기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시간을 딴 데 보내야 되니까 갖고 좀 있어라. 이럴 때 보관료지. 그렇게 해서 보관을 했을 때 보관료지.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내 물건을 압수해서 유치시켰던 물건을 가져가 찾아오는데 그것도 보관료를 내래요. 세상에 이런 공항이요?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그렇죠. 공항이. 우리 교수님은 예. 이제 여러 가지 미술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공부 때문에 해외를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해외 저는 뭐, 여러 나라 세관들을 다 만나봤을 텐데. 아니 진짜 전 전 세계 각국 유럽 쪽도 그렇고 이 동남아시아 쪽도 그렇고 사실 어딘가 나가면은 다 인도든 베트남이든 어느 나라를 가든 덴마크건 독일이건 영국이건 가면 의뢰껏 고미술만 쳐다보이게 돼요. 그러다 그치. 보면은 여행 경비 아껴가지고 또 들고 오고 그러다면 이 공항 저 공항을 거치게 돼요. 어느 공항 한 군데서도 그거 갖다가 압수시켜갖고서는 유치시키는 이런 공항은 나 보질 못했어. 그렇죠. 예. 이 관세청장님 정말 이 프로를 정말 언젠가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관세청장님이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전 세계 어느 공항에 그 세관원들이 이런 갑질을 하는지 물론 나름대로 본인들은 100년 이하 된 거는 세금을 물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은 그렇죠. 제가 100년 안쪽 된 물건을 갖고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고미술 정말 우리나라 문화재급이 다른 나라 나가 있어서 특히 일본에 이제 많이 나가 있는 찾아오시는 건데 그걸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그 직업이라는 그 세관이라는 그 직종 아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고미술품, 우리 문화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쵸. 전 세계. 일본 같은 데는 정말 지금 우리 국박에도 없는 그런 문화재급. 제가 우리나라 국박에도 없을 정도로 정말 귀중한 문화재. 그런 것도 들여왔어요. 들여오고 하는데 정말 세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우리 문화재를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문화재 우리 자손들한테 보여주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나라 가면 또 그게 귀한 것도 몰라요. 이게 우리 조선의 아니면 우리 신라의 아니 우리 고려의 그 역사적인 일인 걸 다른 나라는 관심도 없다고요. 근데 우린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찾아와야죠. 목숨 걸고 찾아와야 되잖아요. 때로는 돈을 너무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근데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물건을 빼돌리면 이게 문제지만 다른 나라에 빼돌리면 이게 문제지 그게 아니라 찾아서 갖고 오는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안 되죠. 이게 안 되고 제가 이 문화재에 관해서는 정말 기사도 많이 썼습니다. 기사도 많이 쓰고 제가 오늘은 이걸 차고 있는데 한국 문화재 신문 논설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 그 문화재에 대한 칼럼도 많이 썼고 또 기사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 특별히 이 기자증을 이거는 저 논설위원증입니다. 논설위원. 이 논설위원증을 지금 이렇게 차고 있는데 오늘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걸 차고 있습니다. 우리 장순배 기자도 지금 이 기자증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바로 잡아줘야지 저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우리 같은 업종에 있는 이 문화재 매매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안 나가고 있어요. 못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또 우리 이 그 고미술품 그 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해외로 막 나갑니다. 또 나가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하나라도 더 찾아오려고들 이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코로나 있기 전부터 우리 그 이런 우리 계통의 그 업자들이 공항에 들어오다가 이 압수되는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이래 갖고는 정말 이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공항에 지금 들어오다가 지금 몇 번째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이 법을 만드시는 뭐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문화분과에 속하는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또 문화재청이라든가 관세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선진국다운 사실 사실 우리가 말로는 대통령 바뀔 적마다 문화 대통령 그렇죠. 사실 문화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툭하면 문화 대통령 우리가 선진국 무슨 선진국이 이런 선진국이 있습니까? 어느 선진국에서 이 세관이 이런 짓을 합니까? 자국의 문화재를 들여오는데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을 나라의 문화재청에서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우리 개인들이 개인 사비로 해서 움직여서 해 주시는 것만 해도 건강을 진짜 없애가면서 제가 이번에 나가서도 일본에 이제 경매장을 갔어요. 네.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토의 후쿠마루 경매장이라고 그 경매장에는 우리 한국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몇 년 전에 코로나 있기 전이에요. 몇 년 전에 독도 다케시마는 조선의 영토니까 어부들 보고 거기 고기 잡으러 가지 말라고 그 섬 근방에 고기 잡으러 가지 말라고 그 팻말이 하나 나왔어요. 나무로 된 팻말이 하나 나왔어. 네. 그게 후쿠무라 그 경매장에 그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실 저도 그걸 살려고 그 간판을 살려고 그게 이제 니가다 쪽 그러니까 그 독도에서 가까운 쪽이에요. 거기 바닷가에 걸려 있던 거예요. 연대가 지금부터 한 300년 정도 된 거야. 네? 그 사진이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건 하나의 자료네, 역사. 그거 엄청난 자료죠. 엄청난 자료인데 일본 사람하고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졌어요, 제가. 네. 왜? 우리는 돈을 갖고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도로 일본 사람이 샀는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샀다 하더라도 가지고 들어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예? 뭔데 이거 이거 갖고 들어오냐? 뭔데 도대체 이걸 갖고 들어왔느냐? 이거 일본 거 아니냐? 일본 거를 왜 갖고 왔느냐? 뭐 이런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있잖아요. 하는 행정이 너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그냥 펜대만 걸리는 거 배운 거 그것만 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니라 필드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면 굉장히 많이 틀려요, 세상은. 그 세상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원리 원칙대로 뭐 100년 이전 되고 100년 이후 되고 100년 안 된 도자기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있어요. 있기는 뭐냐 하면 이거 사실 좀 알으셔야 돼. 뭐 그 영국제 홈세트 예를 들어 본차이나 홈세트 뭐 사치품이죠. 뭐 불란서째 무슨 뭐 커피 세트라든가 뭐 그런 그 유명한 그 도자기들이 있어요. 그런 사치품을 들여올 때는 그런 도자기에 대해서는 100년이 안 된 것 뭐 물론 세금을 물려야 되겠죠. 당연히 물려야 되겠죠.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들어오는 게 100년이 안 된 물건을 갖고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썩은 동태눈도 아니고. 그쵸. 제가 100년도 안 된 도자기를 가져오겠어요, 세상에? 그쵸. 그리고 우리 검사님이나 판사님들이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정상 참작. 그쵸. 법에도 그렇게 해주죠. 설령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도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저런 짓을 했구나. 그런 정상 참작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무혐의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 세관원들한테도 이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설령 100년 안쪽에 된 고미술품을 가지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게 또 현대 우리 근대화의 역사적인 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사치품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통과시켜줘야 되겠구나 해서 내보내주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문화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헌데 세관원들이 픽픽 웃으면서 그 시계는 뭐냐? 뭐 지난번에도 갖고 들어오더니 또 갖고 들어왔냐? 이런 식의 갑질을 해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갑질이에요, 정말. 아니 우리 교수님께서 한 번도 이런 걸 저기 한 적 없는데
이번에 너무 많이 막 화가 네. 나셔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세관들은 우리나라의 미술품이나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다른 나라에 얼마나 많이 뺏기고 다른 나라에 얼마나 많이 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찾아오겠습니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있지만은 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유적장들이에요. 다 그쵸. 국가에서 예, 인정해 예, 예. 이 골동품에 대한 감정에 대한 유적장이에요. 다. 예, 예, 어? 예. 이렇게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래 100년도 안 되는 도자기를 갖고 들어오겠습니까? 그쵸.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 고미술품 상인들, 문화재 매매업을 하는 상인들이 100년 안쪽 된 도자기를 갖고 들어올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쵸. 예? 예. 예. 그 사람 상인들이에요, 상인들. 그쵸. 예? 이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전문가들하고 상인들이 전문가들하고 사실 비교한다면은 사실 상인들이 훨씬 더 잘 보죠. 예. 예. 이 진부를 가릴 수 있는 그 능력은 상인들에게 권한이에요, 일종의. 그렇죠. 예? 하나의 권한이죠. 예, 상인들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 상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물건도 100년 안쪽 된 거는 뭐 세금을 물린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까서 다 압류해서 압수해가지고 그걸 또 유치시켰다가 또 며칠 후에 가서 그걸 도로 찾아오고 보관료 내가면서. 예, 보관료 내가면서 세상에 아니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압수해서 보관시켜 놓고 그걸 보관료를 받는 나라 있습니까? 예? 내가 필요로 해서 보관을 시켜놓은 것도 아닌데, 나 그냥 주면 가져왔을 텐데. 그쵸. 내가 왜 보관을, 보관됐던 거를 하면서까지. 또 보관료를 내면서 내가 왜 그쵸. 그걸 가져와야 예, 돼요? 예, 예, 그쵸. 이거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나라 이 공항의 세관원님들 정말 생각 좀 잘하셔야 되고, 이거 좀 교육을 좀 시켜야 돼요. 네. 예? 네. 우리 세관장님이 좀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관세청장님께서 정말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정말 민주적인 정말 선진국다운 세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지금은 정말 민주경찰이에요. 그쵸. 예? 예. 선진화되어 있고 지금 경찰들 갑질하는 경찰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도와주고 있죠. 예, 하지만은 이 세관만큼은 이거 갑질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예, 예,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 아니 정말 갑질을 하고 싶다면 예. 그 명품 다른 나라의 그 브랜드 명품을 몰래 가져오는 예. 그런 사람도 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의 문화재나 우리나라 고미술을 다른 나라에 뺏겨가지고 그냥 값도 안 치고 그냥 몰래 다 뺏어간 거예요. 그걸 찾아갖고 오시는 분께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끝으로 우리 교수님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선진국 하지만은 그렇죠. 어느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와 있지만은 사실 세관원에 대해서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에요. 네. 예. 네. 이 공항 세관원 분들 정말 부탁인데 예? 네. 이제 정말 그 고미술품 사실 100년 안쪽 된 그런 그 도자기를 가져 들어올 사람은 정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우리 이 고미술 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저도 사실 앞으로 지금 박물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해외에서 지금 도자기를 많이 가져 들어오고 있는데 네. 예 정말 한두 점 100년이 안 된 걸 갖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초가상간 불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제가 아까 문화재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은 그 완충 장치가 안 돼 있는 충격 장치가 안 돼 있는 예? 충격 방지 장치가 안 돼 있는 그 비닐봉지에다가 써놓으면 귀중한 문화재를 함부로 다루고 운반하고 이런 거는 좀 주의해 주시고 유치시킨 데는 그 자체 그걸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관세청장님이 저희 프로를 아마 보실 거예요. 보시는데 예, 정말 우리 세관원분들의 교육을 좀 시켜서라도 그쵸. 예, 앞으로 예. 이 문화재급을 갖고 들어오는 거를 압수하지 말라. 예, 예. 그런 무슨 지시를 하고 예. 도자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려면은 명품 도자기, 예? 명품 도자기 정말 사치품 예, 예. 그런 거는
세금을 물리더라도 예, 우리의 어. 우리의 예. 고미술은 예, 정말 고미술뿐만이- 환영하면서 예, 받아줘야죠. 정말 뭐 100년 안쪽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유근영 씨라든가 뭐 안동호 씨라든가 예. 뭐 지수탁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명한. 유명한 분들이 만드는 게 해외에 사실 많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나가 있는데 찾아와야죠. 예 그런 물건도 사실 지금 외국의 벼룩시장이라든가 그 뭐 노점상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것도 팔아요. 네, 네. 그러면 사실 그런 거 사올 수가 있어요. 또 더러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거기서는 또 굉장히 싸게 팔아요 그런 거. 그럼 그런 것도 갖다가 그런 걸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뭐 100년이 안 됐다고 해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은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그쵸. 예. 작가들이 만든 미술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 그 네. 외국에서 100년 안 된 도자기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해서 세금을 물린다. 사실 이것도 좀 잘못된 겁니다. 네. 100년이 안 됐더라 하더라도 작가들이 만드는 미술품이에요. 그쵸. 그런 우리- 미술품에다 갖다가 또 세금을 물린다는 것도 그렇고 예. 하니 정말 앞으로 세관에서 그 귀중한 우리 문화재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압수해서 유치시키는 이런 거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이 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이런 방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방송을 계속 하는데 네. 다시는 제가 이런 방송을 안 하도록 네. 좀 세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좀 수고스럽지만은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